횡령 탐지 솔루션 기업 미니NI는 국내에서 일어난 횡령 사건 중 수법과 피해 규모 등에서 사회적으로 크게 주목받은 10건을 선정하여 2024년 10대 횡령 뉴스를 선정했습니다. 첫째는 우리은행 기업대출 횡령 사건인데요. 지난 6월 우리은행 김해금융센터의 대리급 직원이 미리 받아둔 고객기업의 인감도장으로 허위 신청서를 작성하여 10개월간 총 177억 원 상당의 대출금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횡령한 돈 대부분을 가상자산 투자에 탕진한 해당 직원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둘째는 농협에서 일어난 부동산 담보대출 횡령 사건입니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부동산을 담보로 지인 명의를 도용해 부동산 담보대출을 실행하여 4년간 대출금 171억 원을 횡령한 사건이었죠. 대출에 필요한 서류는 PDF 파일로 조작하기도 했고요. 그는 은행에서 감사에 착수하자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셋째는 법원 공탁금 횡령 사건입니다. 부산지방법원에서 공탁 업무를 담당하던 7급 공무원이 법원 전산 시스템의 공탁금 지급 계좌를 자기 또는 가족 명의 계좌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13개월간 공탁금 48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그는 결국 자신이 근무하던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말았네요. 넷째는 천안시청 17억 횡령 사건입니다. 토지보상 업무를 담당하던 청원경찰이 등기부등본 등 공문서를 위조해 토지 소유주가 아닌 제3자에게 토지보상금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횡령했는데요. 결국 1, 2심에서 모두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섯째는 양평군청 공무원이 8억을 횡령한 사건입니다. 회계관리 시스템에 자기 계좌번호를 입력하여 공사 용역비를 횡령하거나 공과금을 다른 면사무소 계좌로 이체한 뒤 자기 계좌로 옮기는 방식으로 군청 예산을 횡령한 것이죠. 해당 직원은 경찰에 구속되어 현재 수사 중이라고 하네요. 여섯째는 청주시 공무원이 대학생 근로장려금 6억 원을 횡령한 사건인데요. 방학기간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공공근로 관련 예산을 자기 계좌로 빼돌리는 방식이었죠. 결국 기소된 해당 직원은 12월 3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일곱째는 노소영 씨의 비서가 저지른 횡령 사건입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이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개인 비서가 노 관장을 사칭해 자기 통장으로 이체하도록 지시하거나 노 관장의 신분증을 도용해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4년간 21억 원을 횡령했다고 합니다. 그도 결국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여덟째는 연이은 경찰관들의 압수물 횡령 사건입니다. 강남경찰서에서 압수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경찰관이 도박판에서 압수한 현금 3억 원을 압수물 보관창고에서 반출하여 선물 투자했고, 용산경찰서에서는 강력팀 형사가 자신이 담당했던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압수한 현금 3억 원을 빼돌린 다음 카드빚과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했습니다. 현재는 두 사람 모두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되어 재판 중인 상태고요. 아홉 번째는 경기단체들의 횡령 사건인데요. 대한체육회의 이기흥 회장은 6,300만 원 상당의 마케팅 수익 물품을 지인 등에게 제공하거나 1,600만 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경찰 내사 중이며, 대한배드민턴협회의 김택규 회장은 후원사와 협회 직원들 몰래 1억 5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받는 구두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공식 절차 없이 배부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는 살인으로 끝난 횡령 사건입니다. 지난 5월 전남 장성군에서 회사원으로 근무하던 30대 남성이 회사 돈을 횡령한 사실이 발각되자 이를 추궁하던 사장을 목 졸라 살해했습니다. 그는 다음 날 경찰에 신고해 사장이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사망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부검 결과 타살 흔적이 발견되면서 검거되었고 11월 29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말았습니다. 2024년 횡령 사건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일반 기업뿐 아니라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비영리단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기업, 기관을 대상으로 횡령사고가 저질러졌다. 둘째,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횡령이 발생하여 누적 피해액이 커진 경우가 많았다. 셋째, 문서 위조, 전산 조작과 같은 지능적인 수법으로 횡령을 은폐한 경우도 빈발했다. 마지막으로 횡령한 자금은 대부분 주식, 도박, 가상자산 등 투기성 높은 거래에 탕진한 경우가 많아 범인을 검거해도 피해액 대부분이 회수되지 않았다. 이외에도 4월에는 오스템 임플란트의 2215억 횡령 사건 주범에 대해 징역 35년형이 확정되었고, 8월에는 경남은행의 3089억 횡령 사건 주범에게도 1심에서 징역 35년이 선고되는 등 대규모 횡령 사건들에 대한 중형 선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에서 46억 원을 횡령한 뒤 필리핀으로 도주한 직원을 현지 경찰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국내로 송환하고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는 등 횡령사범을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하려는 수사기관의 노력과 횡령으로 얻은 이익을 출소 후에 누리지 못하게 하겠다는 사법부의 의지가 돋보이는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인기 연예인 박수홍 씨의 수입을 횡령한 친형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된 것을 계기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횡령 등 재산죄에 대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책해줄 수 없게 되었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합니다. 미니의 나이의 박기태 대표는 횡령 사고는 단순한 범죄를 넘어 조직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라며 내년 출시 예정인 가추가 기업과 공공기관의 내부 통제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횡령 없는 세상을 만들 가추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